즐거운 속사냥 장아찌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정수와 일세, 연산,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와 일세, 덧셈 방법. 이제 덧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인데, 같은 부호일 때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같은 부호일 때 둘 다 양수인 경우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 그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얼마냐? 그 말이야. 근데 이제 플러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이제 이익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플러스를 2, 마이너스를 손해게 또는 돈이 생겼다, 돈을 벌었다, 수입이라고 합시다. 수입이. 그 다음에 손해는 지출이라고 해봐요. 자, 수입하고 지출 개념으로 수입은 뭐야? 돈이 생겼다. 지출은 돈이 나갔다 그 말이지. 돈을 또 뺏겼다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일단 둘 다 양수라고 말은 플러스 3 플러스 2 그 말은 용돈이 3만원 생겼다. 아빠가 용돈 3만원 줬다. 엄마가 용돈 2만원 줬다. 모두 얼마 생겼냐? 돈이 얼마냐? 뭐 그 말이에요. 3만원 용돈 생기고 수입이 생기고 2만원도 수입이 생겼다. 모두 합하면 5만원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5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플러스 5만원이. 자, 이것도 수입이니까 플러스 5만원 그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즉 양수 더하기 양수끼리는 그냥 더해서 5라고 써주고 양수 부호를 붙이면 된다 그 소리야.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해서 이건 아빠가 3만원, 엄마가 2만원 그 말인데 엄마가 준 걸 먼저 쓰고 엄마가 2만원 줬다, 아빠가 3만원 줬다. 모두 얼마 생겼냐? 5만원 생겼다. 똑같은 말이지. 용돈을 누가 줬냐? 순서만 다른 거지. 같은 거죠. 그래서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그 말이야. 똑같다 그 말이고. 자, 용돈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인 경우. 자, 이제 마이너스 3만원, 마이너스 2만원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내가 용돈을 갖고 있었는데 저금통에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아빠가 돈을 뺏어갔어. 뭐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빠가 3만원을 뺏어갔다. 3만원 지출이 생겼어요. 내 돈에서, 내 통장에서 아빠한테 3만원 뺏겼어. 엄마한테도 뺏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3만원도 뺏겼네. 엄마한테 또 2만원 뺏겼네. 모두 얼마 뺏겼냐? 그럼 5만원 뺏겼잖아. 그러니까 5만원 손해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만원 그 말이야. 알죠? 자, 순서를 바꿔서 엄마가 먼저 가져간 거, 아빠가 가져간 거 모두 얼마냐? 더하기 그 말이야. 모두 얼마냐? 더하기 그 말이야. 아무튼 그러면 마이너스 5만원 생겼다 그 말이지. 내가 손해 5만원 생긴 거지. 이게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음수일 경우, 아까는 양수인 경우에 둘 다 음수인 경우는 내가 지출이 생겼다 그 말이야. 돈을 잃었다, 뺏겼다, 지출이 생겼다. 그럴 때 둘 다 마이너스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만원 되는 거지. 이런 말이야. 그래서 같은 음수끼리 더해라 그러면 그냥 숫자끼리 더해서 쓰고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둘 다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다고 말해. 그래서 같은 부호일 때는 그냥 숫자 자체는 합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부호는 둘 다 양수일 때는 양수, 음수일 때는 음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같은 부호일 때는 저렇게 덧셈하면 된다 소리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다른 부호일 때는 부호가 서로 틀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자, 양수의 절대값이 큰 경우와 음수의 절대값이 큰 경우, 절대값이 같은 경우 세 가지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 자, 여기 플러스 3이라는 것은 3만원 내가 이익이 생겼어. 아빠가 3만원 줬어요. 나를 줬어. 용돈 생겼죠. 자, 근데 엄마가 2만원 뺏어갔네. 그 말이야. 마이너스 그 말이야. 아빠가 3만원 줬는데 엄마가 2만원 뺏어갔어. 뭐야? 3만원 번 것이 있었지만 다시 내 돈 또 2만원 뺏겼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만원이 나한테 플러스 된 거죠. 2만원 뺏겼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1만원이다 그 말이야. 나에게 생긴 이익과 손해 개념이 이런 거고. 순서를 바꿔서 엄마가 2만원 뺏어갔다. 아빠가 3만원 줬다. 역시 2만원 지출한 다음에 3만원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1만원 된 거지 나로서. 그러니까 플러스 1만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래서 양수의 절대값이 큰 경우는 일단 숫자 자체는 뭐예요? 3하고 2. 숫자는 빼인 거지. 아까는 더했었는데 지금 숫자를 3에서 2를 빼서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큰 수 쪽의 부호를 절대값이 큰 쪽이 플러스 3 쪽이 크니까 그 플러스의 부호를 붙이면 되겠네 그 말이야. 반대로 이제 음수의 절대값이 큰 경우. 자, 이것은 뭐야? 이제 아빠가 3만원 뺏어갔어. 엄마가 2만원 줬어 그 말이지. 그러니까 3만원 뺏기고 2만원 벌었으니까 만원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말이야. 마이너스 1 손해. 그러니까 이런 건데 순서 바꿔서 엄마가 2만원 줬다. 아빠가 3만원 뺏어갔다. 그 말은 같은 거지.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 거지. 순서 바꿔도 이렇게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그 소리야.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마이너스 1 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에서 2를 빼서 1이라고 쓰고 여기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것을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절대값이
이게 부호가 다를 때 덧셈은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인데, 그 덧셈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에서 숫자 자체를 일단 빼서 쓴 다음에 큰 숫자 쪽에 부호를 붙여라고 말이에요. 양수 쪽이 크면 그 양수를 붙이고 음수 쪽이 절대값이 크면 음수를 붙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맞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자. 다른 부호의 덧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은 경우,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 말이에요. 3만원 뺏겼는데 3만원 또 생겼네 그 말이야. 아빠가 3만원 뺏어갔는데 엄마가 3만원 줬네. 그 뭐야, 뺏기고 똑같은 액수를 뺏겼다가 받았으니 제로잖아요. 그냥 제로 그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부호가 다를 때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 둘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는 그냥 합하면 제로라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정수와 일수의 덧셈 방법 내용 요약. 아까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부호가 같은 두 수를 합할 때는 그 말이야. 일단 양수든 음수든 간에 절대값, 숫자끼리 무조건 절대값을 합해서 절대값 합에다가 공통인 부호 붙여라. 같은 양수끼리 더한 거면 양수를 붙이고 음수끼리 더한 거면 음수를 붙여라 그 말이야. 절대값이라 말이 좀 그런데 숫자 자체 부호 떼고 숫자 자체 합한 거 그 말이야. 그런 말. 부호가 다른 두 수도 마찬가지. 절대값은 차에 숫자끼리만 뺀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라. 큰 수 쪽이 만약에 양수였다고 하면 양수를 붙이고 큰 수 쪽이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 붙이고 그렇게 붙여라. 절대값이 같은 서로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틀리면 그 두 수의 합은 무조건 0이다. 그다음에 분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 분수는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분수끼리도 마찬가지로 소수도 마찬가지, 분수도 마찬가지. 통분한 다음에 여기 내용에 따라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와 일수의 덧셈에 관한 성질. 자,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아까 처음에 봤죠. 순서 바꿔도 값은 똑같았죠. 그래서 A 더하기 B, B 더하기 순서를 바꿨다 그 말이에요. A, B는 어떤 수든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결과는 같은 거다. 덧셈에서는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성질.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걸 먼저 더한 다음에 이걸 더하나, 이걸 더한 다음에 이걸 더하나, 결과는 같은 것이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좀 써보면,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7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하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계산하자 그러면 이거랑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계산할 때 요거 먼저 계산하고, 우리가 괄호라는 건 뭡니까? 괄호라는 건 먼저 계산하기죠. 요걸 먼저 한 다음에 C 더한다, 요거 더한 다음에 A 더한다, 그 소리죠. 아무튼 요렇게 여기를 먼저 계산할 때랑 여기를 먼저 계산할 때 그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계산할 때, 이렇게 먼저 계산할 때 이 결과가 어떤가 알아보기 그 말입니다. 자, 요거 먼저 계산하면 이제 아까 방법대로 한다면, 자, 부호가 틀리죠. 자, 부호가 틀릴 때는 앞에 이제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놔두고요. 더하기. 여기 계산할 겁니다. 자, 부호가 틀릴 때는 숫자를 빼서 7에서 4 빼서 3이라고 쓰고요.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 마이너스 붙인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결국 여기 계산은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고. 이건 이제 둘 다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을 때는 합해서 6이라고 쓰고 숫자는 3, 3 더해서 6. 같은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때지. 요거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4. 부호가 틀려요. 부호가 틀릴 때는 빼서 1이라고 쓴다겠죠. 1이. 자, 1이라고 쓰고 큰 쪽에 부호를 붙인다. 절대값이 큰 쪽에 플러스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7수 말이야. 여기서 이제 부호가 다른 수가 된 거지. 자,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6이라고 쓰고 큰 수 쪽에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같죠. 자, 둘이 결과가 같고 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계산하든 이쪽을 먼저 계산하든 결론은 같은 것이다. 그 말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요.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 소리 알겠죠? 자,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 이런 성질은 이제 계산할 때 활용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0의 성질. 절대값이 다른 두 수, 부호가 틀린,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 그랬죠. 자, 저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0은 A다. 여기서 A라는 건 임의의 수예요. 어떤 수에다가 0을 보탠 것은 도로 A다 그 말이에요. 0은 보태나 마나죠. 있으나 마나니까. 그러니까 0은 빼도 마찬가지인데 더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냥 얘는 그냥 A랑 같은 거다 그 말이지. 어떤 수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만해. 자, 다음을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하자. 자, 1번부터 이제 쭉 답을 한번 써본다면 자, 이건 부호가 다른 수준. 부호가 다를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12에서 5를 빼서 7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큰 수 쪽에 부호 플러스 붙이자 그랬죠. 간단히 쓰면 되겠고, 두 번째. 여기서 마찬가지로 부호가 틀려요. 부호가 틀리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자. 그랬죠. 자, 세 번째. 같은 부호끼리는 그냥 더해서 8이라고 쓰고, 큰 수, 양쪽의 부호 다 같으니까 플러스 써주면 되고, 둘 다 음수일 때 더해서 11이라고 쓰고,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여주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연달아서 3개가 있다. 자, 연달아서 3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것은 이제 자, 아까 이제 덧셈의 성질이 이렇게 연달아서 막 나오면 이렇게 덧셈은 뭐라 그랬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순서를 바꿔도 된다 그랬지. 묶어서 계산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니까 여기 뭐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는데 뭐 그냥 이대로 해도 됩니다. 이대로 해도 되는데 이 녀석을 좀 이렇게 바꿔서 7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쓰면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하고 해도 돼요. 결합법칙 성립한다 그 말은 여기 먼저 계산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하든 여기 먼저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그 소리야. 그러니까 요거 먼저 하면 같은 부호니까 계산이 편하잖아요. 5하고 플러스 붙이면 되지 그냥. 이것에 더하기 마이너스 7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호가 틀려졌으니까 빼서 7에서 5 빼서 2라고 쓰고 큰 수 쪽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저것들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계산 녀석. 이제 막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자, 이런 거 분수 소수 있더라도 뭐 상황은 다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숫자만 분수 소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분수 모양이 나오면 통분해서 계산한다. 통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통분을 살짝 반영하면 자, 분모가 지금 5, 3이니까 15로 해야지. 이거 3배니까 15분의 6이 되겠죠. 마이너스 15분의 6 이렇게 더하기 플러스 15분의 5가 되겠지. 자, 이거 계산하기죠 그냥. 이거 계산하니까 부호가 틀리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15분의 1이라고 쓰고 숫자끼리 빼서 쓰고 큰 수 쪽에 부호 마이너스 붙인다. 그래서 1번은 이것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소수죠 이제. 자, 소수는 간단한데 이제 부호가 틀리죠. 어쨌든 소수는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부호가 틀린 수의 덧셈 보니까 숫자 2.2에서 0.7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이거 빼면 얼마? 1.5죠. 1.5라고 쓴 다음에 큰 수 쪽에 절대값의 큰 수 쪽에 부호 붙이면 된다겠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자, 이것도 이제 통분하는데 얘는 4분의 숫자가 간단하니까 4분의 2잖아요. 통분하면 4분의 2, 4분의 5 더하기 다 같은 부호니까 그냥 4분의 7 써주면 되겠어요. 4분의 7.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자, 이것은 이제 분수 소수가 섞여 있는데 섞여 있을 때는 하나로 통일해서 쓰면 돼요. 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아니면 요 녀석을 분수로 바꾸거나 하면 되겠지. 그런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분수를 해도 되고 소수를 해도 되는데 5분의 14 그러면 5, 2, 10이잖아요. 2와 5분의 4인데 5분의 4는 10분의 8이고 0.8이니까 얘는 2.8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쓰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마이너스 2.8 이 말하고 같아. 예? 이 말하고 같은 거니까 요걸 이제 소수로 바꾼 겁니다. 이 말하고 같으니까 같은 음수 아니에요. 같은 음수끼리만 숫자끼리 더해서 쓴다 했으니까 이거 더하면 4.6이고요. 같은 부호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거. 자, 이것은 이제 2, 4, 3. 자, 분모가 다 틀려요. 그러면 세 개를 모두 그냥 통분 4, 3, 12. 12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로 다 바꿔서 다시 쓰면 되는 거지. 자, 플러스. 얘는 12분의 6배니까 18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21. 자, 두 번째 것은 3배니까 21이죠. 이렇게 3배. 세 번째 것은 4배니까 8이 되겠고 12가 되겠죠.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이제 정리만 하면 되죠.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요거 하나만 양수야 음수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음수끼리 얘끼리 따로 그냥 계산해도 돼요. 음수끼리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자, 요거끼리 따로 계산하면 12분의 더해서 같은 음수끼리니까 더해서 29죠. 플러스 12분의 18 더하기 요 녀석을 계산한 것을 따로 써주면 그만이에요. 요것만 따로 쓰면 12분의 하고 마이너스고 12분의 29가 되겠죠. 자,
같은 부호니까 더해서 쓰면 29가 되는 게 돼. 요거랑 같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양수랑 음수의 덧셈이죠. 그러면 일단은 빼서 쓴다 했으니까 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12분의 11점 남았죠. 여기서 뺀 거. 그리고 큰 수 쪽에 부호 마이너스 붙인다. 알겠죠? 요것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정수에서의 덧셈 연습 문제. 다음의 계산 과정에서 기억과 니은에 이용된 법칙을 말하여라. 계산에 관련된 법칙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있는데, 이건 어떻게 했나 위아래 좀 보세요. 자, 5.4 이렇게 똑같이 있고 1.6하고 1.5, 15랑 1.6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자, 이 녀석이 앞으로 왔고 얘가 뒤로 갔잖아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게 왠지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가운데 있고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끼리 좀 묶어서 계산하려고, 마이너스끼리 따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요거 하려고 좀 순서를 바꾼 거예요. 네, 순서를 바꿔도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같다겠죠. 그것이 덧셈에 대한 무슨 법칙 그런데 순서를 바꿨다. 순서를 바꾸었다 그 말이 교환이라 그래요. 교환 법칙, 교환했다 순서를.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은 순서가 바뀌었다, 교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니은은 뭐냐?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순서를 바꿨는데 여기 지금 괄호가 쳐졌어요. 가만 보면이. 자세히 보면 괄호, 중괄호가 지금 써졌죠. 그 말은 요것을 먼저 계산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먼저 계산하겠다. 그리고 이걸 더하겠다 그 소리야. 그리고 이제 요 15는 요 밑에도 그대로 써졌죠. 요거 계산한 값이 요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니까 다 더해서 마이너스고 5.4, 1.6 더하면 7이니까 요거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7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요거 계산한 값이죠. 근데 어쨌든 요거 음수끼리 얘를 먼저 계산했다 그 말이지. 얘를 먼저 계산한다 그 말이 결합시켰다 그 말이에요.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그래요. 먼저 계산한다.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렇게 표현입니다. 자, 무슨 법칙에 대한 것도 가끔 시험에 좀 나오기도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게 어렵진 않아요. 순서를 바꿨다는 교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먼저 계산한다. 여기는 이제 이 앞에를 먼저 계산한다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뒤쪽 두 개를 먼저 계산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 그거 먼저 한다고 소리가 결합시켜서 한다. 결합법칙 그래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덧셈은 여기까지네요. 자, 정수와 유수의 덧셈은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뭐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뭐 두 가지 종류만 좀 알면 되는데, 뭐 이익과 손해의 개념을 살짝 붙여서 생각하면 덧셈은 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정수의 뺄셈, 다음 시간에는 정수의 뺄셈을 공부할 텐데, 뺄셈은 조금 내용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처음이라서. 자, 덧셈은 좀 이해가 쉬워요. 근데 뺄셈은 조금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은 과거에 주로 배운 개념이라서 크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수, 유수 계산에서는, 사칙 계산에서는 뺄셈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뺄셈 공부할 때 좀 예습을 하고 내용을 좀 이해한 다음에 와서 좀 들어보면 훨씬 나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